네, 집권 여당 압승으로 끝난 총선, 민생과 직결되는 민주당의 경제 관련 공약 짚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임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이랑 더불어시민당 합쳐 182석인데 이게 87년 민주화 개헌 체제 이후 초유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민심이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면서 국회 전체 의석 300석에 네.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 네. 여당이 탄생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게 되면 네. 이제 단독으로 뭐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네. 무력화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단일 정당 기준으로 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탄생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요. 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네.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경제 관련한 공약에서 일반 서민들이랑 직결되는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네.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법 개정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연 20% 이자 제한법은 정의당도 공약으로 내건 사항입니다. 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11년 연 39%에서 네. 2014년 34.9%, 2016년 27.9%로 낮아진 데 이어서 네. 2018년 2월에 네. 또 한 차례 인하돼서 현재 연 24%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네. 20%로 하는 이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네. 2018년 2월부터 적용됐는데 이후 이제 최고금리를 낮추는 개정안이 네. 나왔지만 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1금융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금융권 이용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게 뭐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네. 일단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문제는 대출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이 금리를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진이 줄어들게 네. 된 이제 대부 업체들이 그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되면 네. 이분들이 이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려서 네. 오히려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저신용자들의 70% 정도가 네. 최근 3년간 대부업에서 네.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책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19만 명이 사채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면 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개인의 부채가 가족이나 주변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저금리 소비자 금융 지원이나 네.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 상품들, 뭐 예컨대 P2P 대출 등 네. 이제 다양한 상품의 등장을 통해서 시장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제 관련해서 눈에 띄는 다른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 네. 금융 분야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공약 추진이 큰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네. DLF라고 네. 했죠. 그 DLF 사태와 라인 펀드 사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네. 특히 여당은 소비자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약속을 했는데요. 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무척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 집단 소송제는 네.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게 되면 네.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효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네.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야당과 재계에서는 이런 두 제도가 자칫하면 이제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네. 이제 선한 취지와는 달리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벌 지배 구조나 경영 투명성 확보 관련해서도 공약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네.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다중대표소송제 네. 입법화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는 네. 모회사가 그룹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와 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네. 모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다중대표 소송 제도인데요. 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네.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가 도입되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네. 그 재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는 뭔가요? 네, 그 집중투표제는 네. 이사진을 선임할 때 한 주당 한 네. 표씩 그 의결권을 주는 그 방식과는 달리 네.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네.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3명의 임원을 네. 뽑는 주주총회에서 네.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3명에게 100주의 찬반 투표권을 나누어서 행사하는 네. 것이 아니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포기하고 네. 1명에게 300표를 몰아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이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소수주주권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네. 지배구조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집중투표제는 현재도 시행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2019년 공시 대상으로 지정된 53개 기업 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 가운데 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의무화해서 네. 집중투표제가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뭐 그밖에 눈에 띄는 공약들 어떤 게 있나요? 네, 미래통합당은 네. 공매도 규제 강화를 약속했는데요. 네. 특히나 그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규제 위반자들의 제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네.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 값에 되사서 갚는 것을 말합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네. 주가 조작에 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네. 국회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됐지만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상정된 이후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민주당은 또 이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인 폐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보시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거나 공약에서 빠졌는데 이거는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싶은 게 뭐 있나요? 네, 지금 이제 국문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네. 그 인터넷 전문 은행법의 통과 여부입니다. 네. 21대 국회가 5월에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네. 4월 말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기간 중에 이 인터넷 전문 은행법 처리가 다시 시도됩니다. 네. 민주당은 임시회 중에 인터넷 은행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네. 이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그 대주주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비롯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K뱅크의 사례가 걸려 있습니다. 네. 모기업인 KT가 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있는 KT가 네. 인터넷은행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상증자를 통한 K뱅크의 자본 확충을 할 수 네. 있게 됩니다. 이제 총선 전에 여야가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의 처리를 약속하기는 했는데요. 네.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이제 임시국회가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단독 거대 여당이라는 성과 아래서 네.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제1야당 네. 통합당이 4.15 총선에 참패하게 되면서 네. 지도부 재편 등의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진 이유를 좀 잘 헤아려서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